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사형 첫 시간인데요. 자, 이론서 자, 앞부속이죠. 자, 앞부속이니까 한 3페이지를 좀 펴볼게요. 제가 이제 바로 위에 영상에서 이제 총괄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을 거예요. 혹시 이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또는 공부 말고도 비단 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러죠? 자,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제가 총괄 OT 때 이런 말을 했죠. 자, 서울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특히 여러분들의 합격을 서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짧게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수험 생활을 짧고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서울 가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뭐 부산, 강원도 어디 뭐 찍고 이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험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좋다. 여러분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짧게 하는 방법은 정말 이제 올바른 방향을 갖고 이제 직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한 수험 생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이제 OT 잠깐 회사 영어 관한 이제 OT를 좀 시작할 건데요. 반드시 좀 시청을 좀 해주시고 자 스킵으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3페이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위에 이제 표지 보인가요? 자 회사 영어 이제 고득점 전략은 단어 암기와 자 이론을 이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느 이제 뭐 강사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강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회사 영어의 단어가 무슨 필요하느냐, 단어 외울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자질이 정말 떨어지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영어도 언어죠. 어찌됐든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한글도 언어예요. 언어의 한 일종입니다. 전 세계에 이제 많은 언어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글을 구사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문장의 줄글부터 이렇게 구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엄마, 아빠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까? 단어부터 시작을 하죠. 네. 자, 모든 언어의 시작점은 단어입니다. 자, 단어 없이 절대 문장을 구사할 수도 이해할 수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말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시작점 뭐다? 단어다. 자,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문장 전반을 정확하게 매끄럽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뜨문뜨문 알 수는 있다. 알았죠? 그래서 단어를 정확히 외워줘야 된다. 필요한 단어들을. 그래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10주간에 걸쳐서 단어 프린트물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니까 회사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니까 그거는 좀 외워줘야 되겠다. 그렇죠. 제 오프라인 지금 학생들은 오전에 다 받았죠. 단어 다 받았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학생들은 매주 시험을 볼 겁니다. 매주. 자, 제 기준은 기본적으로 10%예요. 이번 주 단어 몇 개죠? 몇 개인가? 97개? 97개인데 이렇게 이제 100개를 넘지 않았을 때는 10개로 잡겠습니다. 10개로. 그래서 뭐 예를 가령 이제 뭐 단어가 뭐 2주차에 150개다. 그러면 이제 15개까지 커트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단어 외우는 거는 정말 이제 그 본인과 싸움이 될 겁니다. 제가 대신 외워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를 좀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고 문장 이해가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사형의 이제 고득점은 이제 이론이라 그랬는데 자, 해사형의 시험에 대한 이제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해사형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비단 알고 있는 자, 일반 영어 시험 있죠. 일반 영어 시험하고 자, 회사 영어의 방식은 좀 다릅니다. 공부해야 될 방식이.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구분 좀 해볼게요. 자, 일반 영어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자, 수능 영어라 좀 쳐볼게요. 수능 영어. 자, 회사 영어는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내신 영어입니다. 두 개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자, 수능 영어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토익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일반 영어의 시험 특성은 랜덤이란 거예요. 이제 무작위란 겁니다. 어떤 지문이 출제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또는 토익을 준비할 때 정말 이런저런 문제집을 다 풀어봤을 겁니다.
자, 왜? 자, 내가 하나라도 봤던 지문을 더 하나 보게끔 하려면 여러 문제들을 참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집 다 사가지고 이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공부를 좀 할 때는. 근데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내신 영어는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찝어주죠. 선생님이 페이지 쫙쫙쫙, 야,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탁탁탁탁 이제 집어넣고, 실제 거기서 나오는 게 내신 영어예요. 그게 회사 영어라는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서 정해진 이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기억해내는가, 그게 이제 바로 해상의 시험의 특성이에요. 제가 총괄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말씀 좀 드렸죠. 어떤 말을 했나요? 이 구급 시험의 승패는 모두 정해진 범위, 모두 똑같은 범위 보고 있다. 모두 똑같은 이론서를 보고 있다. 자, 출판사가 다를지언정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 똑같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어느 책을 보든 간에 수험생이 그 정해진 범위 속에서 얼마나 잘 기억해내는가를 따져붙는 게 구급시험이다. 순경시험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게 바로 요 해상의 시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요 정해진 이론서, 정해진 범위죠. 정해진 이론서 속에서 내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그만큼 반복 숙달을 통해서 내가 무의식 중에, 제가 애국가 말씀드렸죠. 애국가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죠. 그래서 애국가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게끔 정말 반복 숙달을 하는 게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영어 단어도 잘 발음할지도 모르고 이제 읽을 줄도 모르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해상어 접근할 때 정말 힘듭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상어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공부합시다. 어차피 내용은 정해져 있다. 내용은 정해져 있죠. 자, 내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해상을 빠르게 와닿게 하는 방법은 한글 이론을 먼저 숙지하는 것이다. 한글 이론을 먼저 자, 이해하는 것이다. 어차피 내용 정해져 있다며. 그렇죠. 내용 정해져 있잖아. 내용 정해져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요 해상어 영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머릿속에 다 놓고 그 다음에 자, 영어 지문을 그 다음에 접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라는 거야. 알았나요? 자,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사영어 이론서를 받아봤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사영어 단어 이론서를 펼쳐놓고 있겠지만, 지금 영어 지문부터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떻든가요? 와닿든가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공부하지?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어 지문부터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 한글 이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한글 이론부터 먼저 접근해라. 어차피 요 한글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단어 몇 개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 지문이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어떤 내용이 빠진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 옳은 내용인지 머릿속에 전개가 된다. 알았나요? 좀 수상적이죠? 여튼 이제 요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해사영어 공부하는 특성이에요. 알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본문 가서 또 이제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해사영어는 절대 꼼수로 접근해서 안 된다. 꼼수로. 자, 어렵다 보니까 몇몇 학생들이 이상한 이제 그 먼저 지름길을 배웁니다. 지름길을. 영어 단어도 외우기 싫고 그건 게으른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기 싫은 거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 외우기 싫고 나는 이제 좀 노력을 좀 안 해서 좀 해상을 쉽게 풀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문 속에 축제는 포인트가 이제 좀 정형화된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어떤 지문 속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간혹 하다가. 그래서 이제 A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 이제 B에 들어갈 단어는 이런 것들이다. 바로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이해하지 않고 A 나오면 B네 바로 답 짓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점수 편차 심해요.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올 때는 확 잘 나왔다가 안 나올 때는 정말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수험 생활 때 특히 이제 시험장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정석대로 우선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어떻게 해? 정석대로 해야 된다. 정석대로. 자, 정석대로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요거 회사 영어 마스터 하는데 이론 우선 2달이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반복 여러 번 하는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쉽다니까. 자, 왜 머릿속에 내용이 이미 이해가 돼서 들어와 있으니까. 자, 회사 영어는 사실 효사 과목입니다. 특채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 네 과목 시험 보죠. 네 과목 이제 공부해야 될 비중을 따졌을 때 전체를 10이라고 본다면 양을 자 해사양은 그 중에 1밖에 안 돼요. 막판에 가서 정말 그렇습니다. 1이나 2밖에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할 때요. 제가 고득점을 했다 그랬죠. 자 법규 개론이 약 7 정도 차지할 거예요. 7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해상어 1, 항해술 또는 기관술 2 정도 비중을 놓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왜? 특히 해상어, 기관술, 항해술 이런 과목들은요. 자 이해해야 될 내용이 좀 높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내용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알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상어, 기관술, 항해술에서 좀 고득점 발생해야 돼요. 근데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전제 조건은 내용을 꼼수로 배운 게 아니고 자 정석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이해를 했을 때 고득점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안 된다. 꼼수 안 돼요. 자 정석적인 방법으로 올바르게 배우더라도 얼마 안 걸린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단어 외우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시간 투자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를 외울 때 팁. 내가 이제 시간 투자를 해서 한두 시간 빼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 빼서 내가 이제 막 깜지 써가면서 외워야 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자 영어 단어도 생활 습관이다. 영어 단어 제가 이제 매주 프린트를 해드리죠. A4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뭐 200단어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를 주머니 속에 놓고 항상 어디에든 밥 먹으러 갈 때든 쉬는 시간이든 갖고 다니면서 보고 외우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오래 할게요. OT를. 지금 동해청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그 친구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아예. 자, 심지어 어떤 친구였냐면 영어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읽을 줄도 모르는 친구였어요. 읽을 줄도 모르는 친구였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친구 언제 들어갔냐? 18년 3차. 그때도 불이었어요. 가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이 시험 채용은 이제 함정 요원하고 이렇게 이제 의경 나눠져 가지고 각각 이제 약 50여 명, 약 10 몇 명 해가지고 총 다 하면 한 약 70명 되죠. 그때는 이제 구분이 없었는데 구분이 없던 상태로 약 70명 뽑았어요. 전국적으로. 70명 뽑았어요. 그럼 그때도 엄청 가뭄이었죠. 각 지방청마다 한두 명 뽑은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초시생이었어요. 근데 저희 학원이 그때 당시에는 100일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4달이죠. 100일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한 번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고득점으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친구가 한 개가 틀렸습니다. 아직도 기억을 해요. 어떻게 한 개 틀릴 수가 있었느냐? 제가 말했던 정석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야 너는 영어 단어도 못 외우면 절대 꼼수하면 안 된다. 정석적으로 해도 그때도 똑같은 말했습니다. 정석적으로 해도 얼마 안 걸린다. 왜냐? 이 해상어랑 과목은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정말 효자 과목이다. 이것 때문에 힘들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했냐? 제가 줬던 영어 단어 말고도 본인의 영어 단어집 있죠. 이렇게 이제 한 장씩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동그란 링으로 돼가지고 한 장씩 넘기는 영어 단어 있잖아. 본인만의 영어 단어집을 갖고 다니면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전에도 보고 자기 전에도 한 거 안 했대요. 자기 전에 유튜브 이런 거 안 보고 자기 전에 그걸 영단을 보면서 잠들었대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저녁 시간에도 항상 그걸 갖고 다니면서 영어 단어를 그렇게 외워 적겠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몇 명, 전국적으로 몇 명 안 뽑던 시절에도. 어떻습니까? 애초에 영어 단어를 읽을 줄도 모르는 친구가 결국엔 하나만 들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자, 앞부속 8페이지를 볼까요? 자, 학습 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해사형의 이제 구성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해사형어는 이거 먼저 써야겠다. 자, SMCP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자, 항해 자, 운용. 그리고 이제 기관 왜 빼놓습니까? 기관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출제가 안 돼요. 옛날에 이제 보험이란 파트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국제법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자, 그때그때 이제 약간씩 좀 상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자, SMCP 항해 운용 두 파트 통틀어서 약 50%. 자, 그리고 자, 국제법 파트가 약 50%가 출제가 돼요. 자, 비중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SMCP라고 하는 것은 표준 해상어입니다. 통신영어예요. 표준 통신영어. 자,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해 운용 부분은 자, 우리가 이제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배를 몰고 가는 걸 항해를 합니다. 자, 운용은 선박을 이렇게 이제 굴리는 게 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우는 게 바로 항해 운용인데, 여튼 이제 항해 분들은 좀 편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항해라고 하는 항해술을 배우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자, 그대로 이제 영어로만 바꾸면 하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 파트. 자, 국제법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배우게끔 제가 이제 이론서 뒤편에 수록을 좀 해놨어요. 국내법에도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수용을 했을 때 국내법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법으로 변형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해서법규 과목에서 이렇게 이제 좀 배웠던 내용 그 이후에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이제 커리큘럼 짜놨어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럼 그 밑에 이제 기본 개념 정리 볼까요? 자, 파란색 끈을 치워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해상어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특히 뭐에 집중해야 된다? 자, 한글 내용을 토대로 이해부터 해야 되겠다. 알겠죠? 자, 한글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어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영어 울렁증이 있는 친구도 있죠.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한글부터 봐야지. 한글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고 나서 그 단어 외운 것과 좀 매칭, 좀 뜨문뜨문이라도 이해가 될 거 아니야. 하겠나? 뭐부터 봐야 된다? 한글 내용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자.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학자 아니죠? 여러분들이 결국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시험이죠. 그래서 뭘 봐야 된다? 문제 유형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총괄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론서로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론서에다가 자, 시험에 출제되는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이론 그 부분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 파악까지 해야 진정한 의미의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수험생 중에 자, 이 문제집을 사놓고 기출문제집을 사놓고 애지중지 막 이렇게 아끼는 친구도 있어요. 나는 이론서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형을 풀어봐야지. 무슨 확인형을 풀어봐. 그 전에 해야 된다니까. 그 전에 날코달토록 봐야 된다고요.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미 출제되었던
있던 유형이 변형되어서 또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간혹 가다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뭘 해야 돼요? 외워야 돼. 나오는 거는 다 모듈이 다.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이 지문에서는 어떤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부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수험생이고. 알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해야 될 공부 방법은 제가 2단 독서대 추천드렸죠. 그렇죠. 굳이 뭐 없는 사람 살 필요 없어요. 2단 독서대 혹은 좀 넓은 독서대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또는 이제 아무리 좋습니다. 독서대 하나에다가 그 밑에 이제 평평한 책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책을 2개 펼쳐놓습니다. 어떤 책? 이론서, 문제집을 같이 펼쳐요. 같이 펼치고 그 이론서 여러분들이 봤던 이론에 해당되는 문제 있죠. 같이 매칭시켜보고 어떻게 문제가 출제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유형 파악, 오답 파악. 그게 돼야죠. 그래야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백날 배운다 한들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모르면 새롭더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반드시 이론서,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같이 펴놓고 문제 유형 파악하면서 어떤 문제에 출제했는지 머릿속에 계속 넣어라. 알았죠? 머릿속에 계속 넣어라.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기출문제집은 뭘로 사용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유형 파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으면 기출문제집에 체크만 하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고 이론서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론서에 체크를 하세요. 이론서에 체크를 하는 게 그 자체가 단권화입니다. 결국에는 이론서가 단권화돼야 돼요. 총괄 OT 기억나죠? 총괄 OT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세요. 자, 총괄 OT 때 제가 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무궁화를 무의식 중에 내뱉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수없이 많은 반복이었다.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에 있다? 보는 양을 늘리는 것이다, 줄이는 것이다. 줄였던 것이 있다. 그게 단권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올 내용들은 요 이론서에 다 들어있어요. 한 권 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론서 한 권에다가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아놔야 시험에 다가올수록 요 한 것만 빠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궁화처럼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다. 제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알았죠? 다시 와서 자, 진정한 이론 공부 어디까지다? 이론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유형파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절대 기출문제집을 애지중지 아끼지 마세요. 아끼다 똥 된단 말이죠. 진짜 그래요. 아끼다 똥 됩니다. 아끼지 말고 같이 보세요. 언제 뭘 확인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언제 마스터한 줄 알고. 꼭 이런 수험생들이 있어요. 이쯤이면 되겠다 하고 이제 봤는데 기출문제 풀고 나서 또 망했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술 먹으러 가. 기분 안 좋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이론서 유형파까지 같이 하세요. 반드시 어떤 과목이든 간에 병행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학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수험생이죠. 수험생이기 때문에 유형 파악을 같이 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와서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 유형 파악에 그런 내용들이 기술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자, 마지막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결국 뭐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반복. 어떤 과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뭡니까? 시험에 다가올수록 반복이에요. 자, 무궁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무궁화란다. 애국가죠, 소리. 아까도 무궁화라 했나? 미안합니다. 자, 애국가. 자, 애국가 어때요? 한 번 정확히 정도 간다고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없죠. 그런 수험생도 있어요. 저는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도 가고 하겠습니다. 무슨 개뿔이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한 번 정도 간다고 어떻게 그 쉬운 애국가도 부를 수가 없죠. 어떻게 한 번 보고 알았나? 절대 한 번 보고 외울 수가 없다. 자, 9급 순경 시험은 자, 반복 학습이 답이다. 알았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세뇌시킬 거야. 세뇌. 자, 이걸 자, 좋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이랍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지금 계속 가스라이팅을 어제부터 한 2시간째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좋은 의미야. 그렇죠? 자, 가서 자, 넘어갑시다. 이제 본문 갑시다. 자, 본문 가기 전에 우선 본문 3페이지 볼까요? 자, 영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근데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동사가 되겠다. 자, 뭐라고요? 동사가 되겠다. 자, 제가 이제 나쌤이죠. 자, 나쌤은 아주 기쁘게 활발하게 뛰어서 또는 기차도 탔다가 뭐도 했다가 결국 서울에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서울에 갔다라는 거죠. 갔다. 여기 중요한 거야, 동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장을 보건 이 동사만 정확히 파악하면 자, 문장 전체를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동사 구성에서도 볼까요? 자, 동사에 이제 뭐 현재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과거 동사가 있고 자, 과거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 현재, 자, 과거, 자, 동사까지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동사라 그래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자, 현재는 지금 한다. 자, 과거는 과거에 뭘 했다. 자, 분사는 사실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 자,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뭘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분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보면 자, 분사는 자, 현재 분사형과 자, 과거 분사형이 있습니다. 자, 현재 분사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ng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는 자, 동사에다가 자, ed 형태를 붙인 것이 이제 과거 분사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자, 동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뭐 쉽게 할 수 있는 동사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use라는 동사가 있죠. 뭐 이제 사용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 동사는 자, d를 붙인다든가 자, ed를 붙여서 자, used 이렇게 이제 형태가 변해요. 자, used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사용했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과거 분사 형태도 마찬가지로 자, d 또는 자, ed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됩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규칙적인 변형, 불규칙적인 변형도 있어요. 자, 통상 이제 규칙적인 변형을 통했을 때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used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그렇죠? 다시 와서 자, 현재 분사에 이제 ing, ed 형태라 그랬는데 현재 분사의 의미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더 원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분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자,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 능동. 자,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걸 능동이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는 자,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 자, 현재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분사는요. 자, 능동의 이제 반대 의미가 뭐게 되겠죠? 피동이라 표현하게도 뭐 수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
자,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수동 뭡니까? 수동적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죠. 뭐 당하는 의미입니다. 뭐뭐 하게 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 과거 분사는 자, 과거를 타는데 여기 이제 뭐 현재 자, 완료. 자, 완료 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뭐뭐를 했던 과거에 뭐뭐 해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반대 성격하고 있죠. 자, 진행을 현재 뭘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뭘 해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는 누가 시켜서 뭐 당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예를 아마 들어봤습니다. 자, there is a crying baby. baby. 애가 울고 있죠. 자, 울고 있는 베이비가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베이비가 지 스스로 울고 있는 거죠. 능동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여기 예를 들어볼까? There is 자, used car. 아까 이제 배웠던 자, us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used car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crying하고 이제 used는 둘 다 이제 분사가 되겠는데 자, 분사 둘 다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형태를 갖는다 했어요. 자, 어떤 목적을 갖는다 그랬죠. 자, 누군가를 꾸민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crying은 자, 베이비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단순한 베이비가 아니고 there is a baby라 해도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애가 하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crying이 어디 붙었어요? 자, 베이비 붙으면서 울고 있는 애가 있다.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겁니다. 베이비를. 그렇죠. 그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use는 이제 car를 꾸며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here is a car. 자동차가 한 대 있다. 맞죠? 이것도 문장 그대로 풀이가 되죠. 근데 이제 car 앞에 used가 붙으면서 used라고 하는 것은 사용된이죠. 맞죠? 사용된 자동차가 있다. 좀 매끄럽게 의역을 하자면 이제 중고차가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중고차가 있다. 또는 사용됐던 자동차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왜 여기서 이제 카에다가 수동을 붙였냐면 좀 더 나가볼게. 자동차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인공지능 생각하지 마.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움직여줘야 되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 분사 형태가 카 앞에 붙어서 사용된 자동차가 있다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자, ed 또는 ing 형태가 붙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정도만 매끄럽게 풀을 좀 해주면 돼요. 알았나? 알았죠? 알았나? 아주 간단한 문장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I am singing a song. 무슨 표현이에요?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I am driving a car. 나는 자동차를 몰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좀 해석을 좀 해주면 된다.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국 이제 이걸 설명했던 이유는 자, 회사영어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도 어차피 중요한 게 동사일 거 아니야. 그렇나?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단원코에 이제 장담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될 자, 회사영어에서 자, 90% 인상은 자, 현재다. 과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 자, ed라고 했던 게 과거 형태라고 그랬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될 회사영어에서 자, ed 형태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거는 다 뭘로 보면 돼요? 과거 분사로 보면 돼요. 동사가 기이 아니야. 동사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해사형에서 ed 형태, 즉 ed 형태는 동사 아니야? 아니야. 알았나? 여러분들이 보는 해사형어 문장 구조에서 과거 동사 형태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장에서 ed 형태가 나왔다. 그럼 뭘로 풀이하면 돼? 과거 분사로 보고 이게 완료형이었거든.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뭘 해와서 지금까지 끝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료형이거나 또는 수동의 형태로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대부분 뭐라는 겁니까? 자, 현재 동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초입 단계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 갑시다. 4페이지 가서. 자, 3페이지 보이죠? 처음에 이제 소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방식은 우선 이제 문장을 좀 풀이를 좀 해드리고요. 출제되는 유형을 언급을 좀 할 겁니다. 출제된 유형을 어떻게 이제 언급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죠. 자, 강조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기를 통해서 체크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자, 갑니다. 너무 내려왔네. 오케이. 자, 성우 봅시다. 자, as navigational. 자, 항행을 표현이에요. 항행을. 아주 기본적인 단어야. 모르는 사람 써놓으세요. 자, 항행의. 자, 세이프티 뭡니까? 안전이죠. 그렇죠? 자, 항행과 안전 커뮤니케이션 뭐죠? 우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좀 있어야겠다. 대화. 여기는 통신이 되겠죠. 통신. 자, 우리가 이제 뭐 전치사가 나왔죠. from. 자, from 땡땡땡 to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10에서 자, shore까지. shore라고 하는 것은 육상을 말합니다. 10은 당연히 선박이겠죠. 그래서 이제 선박에서 육상으로. 자, vice versa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그 반대로라는 것은 육상에서 선박이 되겠죠. 뭐 크게 의미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있네. 또는 선박 대 선박 간에. 자, 통신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육상하고 선박 간에. 또는 선박 대 선박 간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자, N 그리고 자, onboard라고 하는 것은 선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보드란 표현이 여러분들 그 판자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 선박을 이제 그 갑판이라 보죠. 갑판을 하나의 판이라 보는 거예요. 알았나? 그래서 이제 onboard라고 하는 표현은 선상의 표현이 있다. 근데 onboard ships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자, must란 표현이 나왔는데 자, must를 우리가 뭐라 하냐? 자, 조동사로 합니다. 자, 뭘 한다? 알고 있죠? 자, 조동사는 자, 동사를 자, 보조,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 이 조동사가 must 말고도 자, will, 자, may, 자, shall, can. 그래서 이 과거격인 자, would 다음에 자, might, 자, should, 자, could.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조동사라 그래요. 조동사. 그래서 조동사의 역할은 이제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자, will은 미래에 뭘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자, shall은 must보다 좀 약해요. 이것도 뭐뭐 해야 한다는데 자, 강도로 따진다면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고 shall은 그것보다 좀 완화된 표현이에요. 이것도 뭐뭐 해야 된다는 표현이 있지만, 자, 그리고 이제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조동사의 바로 뒤에 있는 것들이 바로 본동사예요. 그럼 다시 한번 봐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동사를 파악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앞에 이제 좀 길었다. 그러면 주어가 뭐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죠. 좀 단순화시켜볼까? 통신이 아까 뭐였어요? 통신한다. 쏘리. 자, 커뮤니케이션이 뭐였습니까? 통신이었죠. 자, 통신은 반드시 뭐뭐 이해야 된다. 비동사 맞죠? 비동사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뭐뭐 이해야 된다. 뭐뭐 이다라는 표현이야. 반드시 뭐뭐 이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실질적인 주어와 동사야. 그 옆에 이제 뭐 많은 수식어가 붙었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제 그건 정말 심플하게 본 거라고. 쉽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자, 괄호 쳐놓읍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 유형이 되겠다. 자, 바로 제가 밑에 이제 관련 문제를 적어놓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통신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첫 번째 봅시다. precise. 정확해야 된다. 자, 두 번째. simple. 간단해야 된다. 자, 세 번째. unambiguous. 자, ambiguous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표현인데 앞에 on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on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 낫의 의미를 지닌 접두사입니다. 그러면 ambiguous만 보면 어떤 표현이야? 애매모호한 표현이니까 unambiguous는 애매모호하지 않은 표현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통신하고 하는 것은 너와 나 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랑 나랑 얘기를 하는데 어때 하셨어요? 첫 번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의사소통하는데.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전할 것만 전달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애매모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운 게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자, 통상 너랑 나랑 얘기를 하는 도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간단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은 이해 기반이라고 말씀드린 거야. 알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기반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고득점 방법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외울 걸 줄여가는 겁니다. 외울 거 외워야 되겠죠. 자, 외울 걸 줄여가야 여러분들이 정작 외워야 될 과목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 자, 그리고 내려와서 자, so as to란 표현은 뭐뭐 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자, 무슨 표현이야?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야.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avoid라는 표현은 뭐뭐 피하다는 표현입니다. 피하기 위해서죠. 자, 뭘 피해야 되겠습니까? 자, confusion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둡시다. 자, confuse, 혼동을 주다는 표현인데요. 자, confusion이 돼가지고 이제 명사 형태가 됐어요. 혼동이라는 표현입니다. 혼동. 자, n 그리고 l은 알고 있죠. 실수입니다. 자, 혼동과 l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하면 잘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precise 정확하고 외워봅시다. 외워버려야 돼요. 앞에 보세요. 외워버립시다. 자, 중간에 들어갈 세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정확해야 된다. 뭐야? 앞에 봤더니 여길 보고 있네. 자, precise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 simple 간단해야 된다. 마지막에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된다. unambiguous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자, there is a need to. 자, need란 표현은 필요하다는 표현인데 자,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there is a need to 필요하다. 자, to standardize. 스탠다드라는 표현은 알고 있죠. 자, 표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준화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동상태. 자, 표준화하다. 자, 표준화하기 위해서 뭐를? 랭귀지를. 근데 그 뒤에 used가 나왔네. 내가 뭐라 했죠? ed이 붙은 거. 분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야? 사용된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사용된 언어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SMCP가 이렇게 이제 정확하고 간단하고 애매모호하지 않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